자, 오늘의 주제 보시면 종신보험으로 활용하는 암 보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보험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김성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마 그 가장분이시라면 예. 특히나 종신보험을 원하시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게 종신보험 가입하기에는 비싼데 예. 그 암처럼 당장에 무서운 질병들이 많으니까 예. 차라리 그런 걸 일단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예. 암 보장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명절이 좀 껴 있잖아요. 네. 이 명절을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성분들이 특히 예전에 나 죽으면 뭐해 종신보험 필요 없어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종신보험 좀 어떻게 돼? 이런 질문들을 최근 들어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종신보험이 좀 보면은 예전 같으면 내 죽어서 나오고 해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요즘에 종신보험들은 다양한 활용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납입 기간 내에 원금이 되는 상품들, 원금을 초과하는 상품, 그리고 뭐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 여러 가지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특정 회사의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내가 혹시라도 무슨 큰 병에 걸렸을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물론 CI 보험이나 GI 보험은 또 아니에요. 네. 어떻게 갖다 붙이면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납입 면제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모를 암이라든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금을 받아가지고 암이 진단 시 내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는 큰 돈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의 보험들을 설명을 할 텐데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은 이거 말고 난 별도로 암만 할래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상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게요. 우선 앞서서 이제 암 발생 지수. 네. 네, 이건 뭐 옛날부터 한 10년, 그 10년 동안 통계가 거의 비슷하죠. 변하지를 않네요. 네, 거의 한 40대, 50대, 60대는 거의 다 암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남성, 여성, 60대 이후부터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암은 과연 우리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일지 아닐지는 글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차세대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우리 40대부터 60대 사회생활을 한참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직 자녀들이 커가는 나가는 시기. 쉽게 얘기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에 이제 남성, 여성의 암 발병률인데요. 거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고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암에 관련돼서 걸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생식기암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네. 50대 이후부터는 남성들이 앞서 추월을 하게 됩니다.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이 남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암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많이들 걸리시기는 하지만 삶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또 힘든 치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계셔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네. 오늘 핵심은 종신보험이다. 예, 근데 그렇죠. 예전에 종신보험이랑 달라져서 이제 암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암에 걸리면 네. 낸 돈을 뭐 돌려주고 뭐 굉장히 네. 좀 다른 종신보험 같아서 네. 만에 하나 지금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에서 뭐 가입을 해놨는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여기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들어있긴 하지만요. 네. 암에 걸리면은 일단은 제가 들어놓은 종신보험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대한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대면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종신보험은 아시다시피 몇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내 사망보험금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망보험금을 떠나서요.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대로 있고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는 내가 낸 돈과 낼 돈, 총보험료 있죠. 네. 보험을 가입할 때 기준은 종신보험 기준이겠죠. 내가 10만 원씩 종신보험을 들었다고 하면은 240회, 20년을 넣었다고 하면 2,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총 보험료입니다. 총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내가 위암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2년치 보험료를 돌려받겠죠? 내 돈도 다 돌려받고. 그대로 보험료를 네. 내가 낸 걸 다 주는 거예요? 예, 돌려받고 오. 그리고 앞으로 한 18년치 오타가 있는데 18년치의 보험료를 다 돌려받는 거죠. 20년 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아직 안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요? 네, 예, 총 보험료를. 오, 이것도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큰 돈이 되겠죠. 네. 뭐, 암 2, 3천의 진단금이 충분히 초월하고 1억 정도 하시면은 보통 40대 남성이 한 6천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암보험 8천만 원 가입하시려면 비갱신형으로 너무 비싸죠. 되게 비싸죠. 네. 물론 이게 납기 내니까 갱신형과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그래도 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돌려드리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년 뒤, 이건 남녀 무관하게 10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후부터 10년 뒤 자궁 경부암을 진단 받았어요. 그럼 10년 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 앞으로 낼 10년의 보험료도 돌려받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 참 흔한데 네. 여성분들이 이런 특정암에 걸렸어도 네. 뭐 낸 돈과 낼 돈을 한 번에 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착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굉장한 특약 중에 하나고요. 네. 여기까지는 총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종신보험이라고 했잖아요. 19년 뒤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진단 후에 사망을 했어요. 오, 그러면은 19년 낸 보험료랑 그리고 낼 보험료, 20년치 보험료, 이것도 총 보험료죠. 여기에서 사망보험금이 또 1억을 가입하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 한 번 또 1억이 나갑니다. 아니 이거 이것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예,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표만 보더라도 지금 보니까 암에 걸렸을 때 네. 지금 내가 그동안 냈던 모든 보험료, 네, 앞으로 남아있는 내가 낼 보험료, 네, 거기에다가 사망 보장이 동시에 된다고 그렇죠. 하셔서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표로 한번 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비밀이 하나 숨어 네. 있는데요. 사망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나오는 거죠. 네. 언젠간 죽으니까. 이거는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언젠간 죽기 그쵸?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네. 아까 진단을 받고 낸 보험료와 낼 보험료, 총 보험료 돌려받는데 거기다 한 번 더 앞으로 낼 돈을 더 돌려드립니다. 한 번 더요? 예, 그러니까 2배를 남은 기간에 2배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되면은 나만 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낼 돈은 아직 내가 안 낸 거잖아요. 네. 안 낸 돈에 곱하기 2를 네, 그렇죠. 준다는 뜻이네요. 아, 예, 계산 빠르시네. 놀랍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네. 이게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냈던 돈하고 낼 돈, 총보험료와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 더 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걸리더라고 진단만 받으시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에서는 준비하지 못했던 특약들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뿐만 아니라 14가지 진단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오, 네. 예, 일단 암, 악성종양이 해당이 되고요. 유사암이나 유런암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암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 심근경색이 이 3대 진단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진단은 우리 손해보험이나 다른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간질환, 폐진환, 말기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한 번에 진단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뉴게리병도 들어가 있고요. 중증 재생성 불량성 빈혈이 들어가 있고, 중대한 화상부식 3도 이상 20%, 그리고 대동맥을 인조 혈관 조영술을 할 때,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측면 들어가고, 심장 팍막술, 그리고 오대장기 이식술, 이런 게 14가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암이 진단한 것처럼 냈던 돈하고 낼 돈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험료를 드리고, 또 건강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4가지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참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종신보험이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는 좀 본전을 그죠.
잃을까봐.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셨다면은 네. 요즘 나오는 종신보험은 잘만 가입하면은 본전을 뽑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또 가입하는 나이대별로 조금은 다를 것 같아서 네. 보험료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료는 다른 그 생명보험의 네. 그런 가격대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네,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오, 네. 아까 말한 그런 더 페이백, 올 페이백 특약은 나이에 따라서나 납입 기간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최근 들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을 넣지 않고 가입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납입 면제뿐만 아니라 납입 면제는 원래 기본적으로 종신보험 50% 후유장애 시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이런 납입 면제가 아니라 이런 질환 시 돌려주는 그런 굉장한 특약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주계약을 1억을 가입하던 1,000만 원을 가입하던 물론 3,000만 원 이상 되지만은 10%가 증액이 됩니다. 납기 이후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1억을 가입하면요. 내가 20년 납을 했다 하면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1,000이 늘어납니다. 물론 그 페이백 특약은 사라지겠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1,00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은행권 상품이라서 체크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종신보험인데 있어요.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버셜처럼 카드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 6대 카드사의 그 카드납을 받아주고 있는 되게 특이한 종신보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생명보험 회사의 종신보험은 카드납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뭐 치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긴 하지만은 근데 종신보험을 카드납을 해줍니다.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예시를 들어봤어요. 우리 자녀분들, 20세, 30세 분들, 남자, 여자 5만 원, 6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예를 10년 시점 예시로 든다고 하면 낼 돈과 낸 돈이 예를 들어 20세 여성 같은 경우 1,980만 원이었다면 10년 뒤에 10년이 남았다. 10년 뒤에 아까 14가지 암물 포함한 14가지 질환에 걸렸다면 1,300만 원 돌려줘서 총 3,300만 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3,600만 원. 그리고 30세 기준으로 하면 4,200만 원, 3,800만 원. 이거 뭐 암보험이나 이런 진단금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계약 5천만 원 예를 들었을 때 보험료 5, 6만 원. 그리고 30세도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이 정도. 그러네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천만 원 이하, 뭐 3천만 원 가입하신다면은 뭐 보험료 3만 원, 뭐 4만 원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뭐 4, 5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플랜으로 보험이 얼마 정도일까요? 그렇죠. 40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예시긴 하지만은 네. 이제 좀 수입도 있으시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시긴 하지만 연금 같은 것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연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연금도 들고 저축도 들고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돈이 네, 돈이 너무 좀 많이 없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요즘에 차도 뭐 하이브리드식으로 나오듯이 연금의 성향도 당연히 종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을 올려서 내가 이제 이건 저축 삼아 내가 해놓고 사망보험도 좀 애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큰 병 걸렸을 때 페이백 받는다 하면은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을 하겠는데 10년 시점을 가정으로 물론 내가 이걸 들어놓고 2년 뒤에 암이나 14대 질환에 오게 되면 받을 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페이백하는 돈도 굉장히 커집니다. 10년은 그냥 딱 50%를 가정해서 중간에다가 기준점을 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총 받을 돈이 4,800, 4,800, 4,300 이렇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의 돈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5천만 원이 나중에 5,500이 돼서 종신보험으로 평생 해지할 때까지 남게 됩니다. 맞아요. 종신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연금이랑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져갈 때에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도요. 네. 40대는 이렇게 연금도 좀 준비하시고 또 이게 집중적으로 보장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노후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10년이나 15년. 이렇게 길게는 좀 들시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똑같이 5천만 원 한다고 하면은 월납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죠. 한 2, 30만 원대에 내가 좀 준비를 하겠다. 요즘 은행 금리나 뭐 이런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좀 여기다 좀 넣어놓겠다 하면은 이렇게
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4, 5천만 원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5년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년 납, 15년 납 기준으로. 그 이후나 이전에 따라서 보험금은 받는 수령액은 틀려질 수 있겠지만은 큰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사망보험금은 일시불로 타드시든지 아니면 연금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시불로 타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은행에 안 넣어놓고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자꾸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게 네. 돈을 불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돈을 불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목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여기 방송을 계신 분들 돈이 왜 안 모아지는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 중에 딱 하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목적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돈은 불려집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나 권유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많이 해드렸지만은 결국은 저도 이제서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번 시작 같잖아요. 하지만은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돈은 반드시 모여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 계획적으로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금리 얘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 조금 올랐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추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축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모아둔 돈이 한 번에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큰 질병이나 아니면 사망이나. 그러면 나 죽으면 끝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근데 요즘 의술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을 그 병원에 간 순간 그냥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좀 살려놓으려고 맞아요. 하지. 예. 그러면 다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보험들이 반드시 저는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는 거는 진짜 행운이에요. 복권처럼 작게 들었는데 큰 돈이 나왔다, 그 질환에 걸려서. 굉장히 보험에 대해서 운이 좋으신 거고요. 이런 100%의 확률을 가진 보험들은 반드시 베이스로 보험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나 연금리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종신보험들은 비과세의 복리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정이율이나 최저보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종신보험은요, 10년 전 저축보험의 해약환급을 도달하는 그런 종신보험도 봤거든요. 그래요? 예,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 은행에서 뭐 1억 만들기 플랜, 3천만 원 만들기 플랜, 요즘에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플랜카드. 네. 근데 그거에 맞먹는 종신보험도 요즘엔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놀랬던 게, 금융감독원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보면은 이게 저축인지 종신보험인지 모를 정도로 환급률이 굉장히 종신보험도 좋아진 편이고요. 이런 거는 평생 확정금이나 예정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목적을 잘 알고 네. 뭐든 좀 준비를 해야겠다. 네. 보험도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만나본 종신보험이 이제 뭐 암에 걸렸을 때 뭐 낸 돈을 돌려주고 여러 가지 네. 좀 기능들이 많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종 정리 이렇게 네. 가입해라라는 조언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유의 상품들이 물론 암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보험들이. 근데 제가 이 보험 상품을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 시에만 주는 보장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연금으로 쓰면 일반 연금보다는 환급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망보험금 필요 없을 때는 해지를 하셔서 목돈으로 노후 자금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축할 돈도 중요하지만 일부를 떼서 이런 종신보험이 있다고 하면 내가 혹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 중에서는 내가 꼭 이렇게 좀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반드시 이런 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